최근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보신 분들은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체감을 하실 겁니다. 현재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5월 6일부터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예정돼 있어서 기름값이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름값뿐만 아니라 서민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삼겹살과 소주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내리는 것은 없고 또 오르는 것만 있다 보니까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미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최근 네. 기름값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죠? 네, 지금 이제 현재 한 10주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승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12월 한 두째 주 정도 했을 때 1,451원 리터당 그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9주 만에 이제 그걸 초과해가지고 지금 네.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초 정도 되면 한 1,500원 선이 넘어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1,500원 있습니다. 넘게. 네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란산 원유가 금지돼도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인상하고 있단 말이죠. 이 요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우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계속 상승 모드에 예.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작년 말에 리터당 한 두바이 가격이 50불 정도, 50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70달러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페크 있잖아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지금 감산을 결정해서 예, 지금 한 산유량 120만 배럴을 하루 평균 감산하는 걸 합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고가 많이 있고 어느 정도 국제 유가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6월 달까지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 그 이후에 감산을 계속할지 뭐 풀지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가 감산에 반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기조를 좀 계속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지정학적인 또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비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달 초에 내전이 발생했는데 네네. 여기가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고요.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대량의 그 정전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유량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란의 경우 이란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제재 수위를 지금 낮추고 있지를 않아서 이제 이후에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제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네. 지금 5월 2일 날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될지 지금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어쨌든 국제 유가가 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국내 유가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국제유가가 계속 유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저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유류세 인하 효과가 네. 상대적으로 반감될 그러게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원래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시점인데 이게 한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계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유류세 자체를 인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8월 말까지 일단 연장은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 유류세 인하된 거를 지금 7%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되 이제 8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인하 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네. 예, 5월 7일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부탄 같은 경우는 16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인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유류세 인하하면서 약간 고공의 국제 유가에 좀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왔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자,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또 즐겨 먹는 삼겹살 이야기도 해야 될 것 삼겹살, 네. 같은데 삼겹살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돼지고기 통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돼지고기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병이 네. 지금 이제 발생이 됐어요. 작년 한 8월 정도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점점 퍼지고 특히 이제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열병 때문에 이 치사량이 거의 100%에 네네네.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의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돼지고기 가격 전체가 다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뭐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도 이제 그 영향을 지금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비축 그 물량들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매 가격에
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한 1, 2주 정도 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1, 2주부터 영향을 미쳤을 때 지금은 아직 영향 없는 상태인데 얼마 네. 정도 되고 있나요? 삼겹살 가격? 지금 이제 삼겹살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 10% 정도 현재 인상이 됐고요. 돼지고기 가격도 그 3, 4월 사이에 한 20% 지금 이미 올라 있어요. 네. 근데 더 많이 이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겹살 가격 보면은 4월 현재 지금 18,546원 네, 정도 지금 그림 나오고 키로당 있네요. 네네. 뭐 그런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에는 16,000원 정도 6,900원 그러네요. 정도 됐던 게 이제 한 10% 정도 오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약간 소폭 오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이제 뭐 여름철 접어들고 하면서 삼겹살 소비가 또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어나요. 캠핑 나가서 먹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한 1, 2주 후 정도에 어느 정도 이게 폭탄으로 날라올지 하는 이제 걱정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삼겹살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 사실 대체제 보완제가 있기 네. 마련인데 삼겹살의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랑 네.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격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에 예.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도축 그 마리수가 지금 굉장히 증가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육하는 개체수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일정 정도 안정화돼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대체제, 돼지고기 대체제는 이제 닭고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닭고기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이제 닭고기 가격도 굉장히 안정화돼 있으면서 수입 물량이 지금 한 20% 정도 늘었어요. 네. 한 달 정도 사이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을 보고 대신에 이제 닭고기 소비를 좀 늘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대체제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 시장에 보급함으로써 이제 또 이런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조율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사실 삼겹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소주인데 네, 소주 가격도 또 올랐다고. 소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네. 어떡하죠? 얼마나 오른 거죠? 지금 이제 지난 이제 4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카스니, 카프리니 뭐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맥주들이 지금 한 5.3% 정도 인상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위스키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얼마 안 다시 남았네요. 소주가 이제 인상이 되는데요. 네. 2.45%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후발 주자들이 그 뭐 하이트 진로가 이제 이렇게 인상 발표를 네. 하니까 후발 주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도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인상할 거를 분위기가 이제 되겠다 들썩들썩. 싶었군요, 네네네.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먼저 탁 치고 나가면 그다음 후발 주자들이 일제히 따라서 그렇죠. 인상하는 네. 패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 6% 이상들은 다 오르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이제 주류 가격 인상 책임을 네. 소상공인에게 전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술을 그냥 뭐 술만 사다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안주랑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서 네네. 매출이 형성이 되는데 이 주류 가격 인상하면서 전혀 이런 소상공인들 쪽하고의 사전 상의가 없었고 아주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해서 네. 결국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주류를 구매해서 먹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결국 불만을 토로하고 그쪽에 이제 구매라든가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그럴 수 상황이 있겠네요. 되는데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손실들을 이런 소상공인들하고 사전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이제 그 영향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물가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기름값에 돼지고기에 또 네. 소주에 다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정부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책을 이미 좀 마련하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를 지금 한 0.5% 정도밖에 인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잡고 있는데 문제는 아주 생필품들, 실제로 뭐 식료품이라든가 네네. 뭐 이렇게 주류나 가공식품 이런 서민들이 데서 많이 쓰는 것들이군요. 서민들이 많이 쓰는 이런 식품류에서 이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는 거죠. 네. 체감 물가는 오르고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수급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발목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부분을 빨리 확보를 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부양을 좀 더 강화해서 가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유류세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이제 인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응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비관적이었다가 네. 지금 이제 긍정의 분위기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전환이 됐어요. 네. 경제 지수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체감 물가가 또 올라버리면은 바로 또 얼어붙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물가 관리, 또 어떤 대체제에 대한 개발, 또 모니터링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좀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NI 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